자, 고민을 대신 결정해 드립니다. 동탄을 매각하고 검단에 입주를 할까요? 아니면은 동탄을 유지하면서 검단을 입주하는 사실상 2주택자를 할까요? 사연을 읽으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매일 부익남 방송을 1회 이상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저는 현재 동탄에 거주하는 40대 초반 남성이고요. 수입은 세전 8천 중반 정도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와이프는 작년까지 회사 다니다가 올해 1월에 첫째를 출산해서 현재 출산휴가 중입니다.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는 와이프 명의의 아파트고요. 축하드립니다. 왜 이렇게 축하할 일이 많아? 2022년 초에 운 좋게 검단 신도시의 40평형 아파트에 청약 당첨돼서 23년 10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당첨된 아파트는 혼인신고 전 제 명의로 당첨된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데 동탄 25평 아파트는 현 시세 4억 정도인데 작년 9월에는 6억 정도였어요. 검단의 40평 아파트 입주가는 6억입니다. 동탄 아파트 시세가 6억 갈 때까지는 맘 편했어요. 그래서 팔고 검단으로 이사갈 생각이었다가 현재 시세가 2억 정도 급락했고 금리 안정, 규제 해제, 트램 이슈로 부동산 수요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 트램 이슈 이런 거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직 건설사 직원이자 토목 전공자로서 이 트램이라는 거는 아주 좋은 교통수단은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트램을 지금 만드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정치적인 그런 구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경전철도 생각보다 안 좋은데 지상에 다니는 트램은 뭐 사실상 교통편으로 아주 좋진 않은데 어쨌든 갑자기 나와서 한번 얘기해봤고요. 기대가 들어가지고 동탄은 전세 주고 팔자에도 없는 2주택을 해볼까 하는 고민이 정말 많이 들고 있습니다. 2주택을 유지한다고 하면은 동탄 아파트 대출이자 및 원금 80만 원, 검단 아파트도 2억 정도는 대출받아야 돼가지고 110만 원. 총 200만 원 정도가 대출금으로 나갈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요즘에 또 애를 낳으면 또 돈을 좀 주죠. 그래서 출산휴가비, 육아휴직비, 부모급여 같은 게 있어서 요즘 영세 낳으면 뭐 100만 원씩 준다고 하던데 2년 정도는 크게 어렵지 않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후가 걱정되네요. 왠지 제 외벌이로는 감당이 안 될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부동산 투자 쪽으로는 잘 몰라가지고 결정이 너무 어려운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올려봤는데 압도적으로 2주택을 하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할까? 이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저도 2주택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사연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연을 좀 쪼개봐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뭐 나름의 좀 상상과 좀 추리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연자분의 상황과 완벽하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밑에도 적어놨죠.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세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얘기를 그냥 조언으로 들으시고 세무사와 꼭 상담을 하시고 비슷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도 꼭 세무사랑 상담을 하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팔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세금이 걱정돼서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나 아니면 이제 2주택자랑 1주택자의 가장 큰 차이가 양도세 뭐 비과세를 받냐 못 받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쪼개보자 이거죠. 첫 번째로 세금 때문에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자, 그러면 이 기본적인 세금 상식인데 이분들이 2주택자냐?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이제 혼인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결혼 전에 지금 청약도 되시고 집도 소유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혼인신고하고 5년까지는 결혼 전 주택을 그냥 각자 소유한 걸로 그냥 각자 1주택으로 봅니다. 각자 1주택. 그러니까 이게 5년간 1주택인데 그렇게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애가 이제 1살인데 유치원 갈 때까지야.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지금 40대 초반 남성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올해 1월에 첫째를 출산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나이가 있으시니까 아이를 결혼하고 거의 바로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근데 거주하는 아파트는 신혼집으로 와이프 명의야. 그러니까 아내분도 좀 나이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도 아마 해놓으셨으니까 그럼 결혼합시다 해서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면 여기 이미 거주한 지도 임신 기간까지 따지면 이미 1년 이상이에요. 1년 이상이죠. 그리고 당첨된 아파트, 남편 명의 아파트는 혼인신고 전 제 명의예요. 근데 22년 초에 당첨됐대. 그러면은 22년에 신고한 거죠. 22년 초에 당첨되고 그 이후에 신고한 거잖아요. 신고한 게 22년 한 중순 이후예요. 그러면 22년도부터 플러스 5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상당히 긴 시간이죠. 27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7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취급을 하는데 어차피 두 개인데 뭐 먼저 파는 게 뭐 동탄이 되든 뭐 검단이 되든 어쨌든 뭐 한 채 팔고 나면 뭐 나머지 한 채 가지고 세 채, 네 채 사실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어차피 1주택자가 또 되시는 거라 큰 의미가 없다. 지금이 이제 23년인데 27년 안에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보다 뭐 금리도 많이 바뀌어 있을 것이고 상황이 완전 달라지는데 세금 때문에 고민할 상황은 아니다. 거기다가 아까 임신 기간만 벌써 1년 가까운데 그리고 신혼 기간까지 따지면 거의 벌써 한 2년 사셨을 거예요. 그러면 동탄 2년 딱 거주하시고 이제 어차피 10월에 입주니까 검단으로 2년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세금은 뭐 비과세일 것으로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주 시기에 뭐 2년을 채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세금 원인으로는 뭐 팔 이유가 뭐 특별하게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출 때문에 팔아야 될까라는 걸 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원금과 이자가 동탄에서 한 80만 원 정도 나오고 검단 아파트도 한 2억 정도밖에 대출을 또 안 받으세요. 6억짜리인데 그러니까 현금이 없는 분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 110만 원 정도 낸다. 그래서 총 한 2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외벌이라고 하셨는데 이 세전 연봉이 8천입니다. 그러면 실수령액이 한 56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200만 원 정도 이자와 원금을 내는 거는 크게 뭐 어려운 수준은 아니죠. 거기다가 사실 이 200만 원이 전부가 다 이자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200만 원이 원금도 갚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갚을 돈을 갚고 있는 거라서 비용은 이자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자만 낸다고 생각하면 뭐 실수령액이 560이신 분이 이 정도 내는 게 뭐 너무 힘든 거냐. 그건 아니다. 거기다 아까 여유 자금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나쁜 상황은 아니고 거기에다가 지금 육아휴직을 뭐 하셨지만 출산휴가 내셨지만 양육지원금이 뭐 없는 게 아니에요. 제 기억에도 제가 애를 낳았을 때 뭐 몇십만 원씩 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 100만 원씩도 주고 뭐 이거저거 아마 돈 나오는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또 이자도 부담하면은 금전적으로 이 집을 지금 당장 팔아야 되냐 그 부분에서는 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출 때문에 팔 이유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이거겠죠. 아니, 이걸 가지고 가다가 가격이 하락하면 어떡하 되냐. 그거는 이제 걱정이 되죠. 대출 문제도 없고 뭐 세금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질 거면 파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죠.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 내놓지도 않고 팔릴까요?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내놔야 팔리든 말든 하는데 파는 게 맞을까요? 하면서 걱정을 하지 실제로 내놓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선은 둘 다 검단 뭐 분양권이든 뭐 동탄 아파트든 간에 둘 다 내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놓고 그다음에 손님을 붙여봐야 뭐 누가 산다고 하면 팔지 말지 그때 가서 고민하는 거지. 내놓지 않고 그다음에 뭐 팔릴까요? 팔아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고민하는 거는 사실 무의미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놓고 팔 생각이 실제로 있으시니까 내놓으세요. 그다음에 사겠다는 사람이 붙으면 그때 고민하는 거고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못 파는 거죠.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게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경우니까 요거는 꼭 내놓으시고 그다음에 붙으면 고민하자. 자, 보시면 현 시세가 한 4억이래요. 근데 시세가 6억 정도까지 갔다 그러면 단순 계산하면 지금 33% 정도가 빠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많이 빠진 거예요. 적게 빠진 게 아니잖아요. 최고점 대비. 물론 최고점이 거래량이 많았냐? 그거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상단 대비 33%가 빠졌다면은 단기간에 많이 빠진 거죠. 그러면 이미 많이 빠진 거고 빠지는 속도가 또 이렇게 빠지느냐? 그런 건 아니죠. 빠지더라도 이 속도가 느려질 겁니다. 지금 내가 좀 시간을 좀 드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2억 빠졌으니까 단순히 또 6개월 뒤에 2억이 더 빠져가지고 지금 4억짜리가 2억으로 내려가고 이럴 일은 없다. 뭐 여기서 조금 더 빠지고 뭐 몇천 빠지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막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내놓고 가격을 또 흥정을 하다 보면은 또 누가 산다고 하면 그때 진지하게 고민해봐도 충분하고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분의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죠. 어쨌든 동탄 쪽도 아마 동탄 2가 아닐까 싶은데 이쪽도 매물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파는데 조금이라도 좀 수월해지는 분위기인 거는
맞습니다. 거기다가 뭐 이 지역이 지금 뭐 공급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뭐 급하게 뭐 팔아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많이 빠질 만큼 빠져 있는데 이 상황에서 뭐 몇 달 더 기다리고 뭐 몇 달 더 뒤에 판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손해가 날 것인가, 그렇게 보면 뭐 여기에 확률을 높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우선 내놓고 좀 상황을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요쪽이죠. 그 동탄은 어차피 팔 생각이셨고 이 검단으로 실거주를 할 목적이었는데 이걸 지금 고민하는 거니까 검단 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단으로 원래 실거주를 하시려고 했는데 이게 원래 뭐 다 규제 지역이었고 막 이러니까 실거주 2년 뭐 채우고 뭐 이쪽으로 또 가서 뭐 여기서 뭐 2년 채우고 뭐 일시적 2주택으로 뭐 팔고 뭐 이런 생각으로 세금 절세 목적으로 입주를 하려고 하셨던 건지, 진짜 나 여기 가서 그냥 쭉 그냥 살아야지라고 생각한 건지를 좀 구분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단 쪽은 앞으로도 좀 당분간 입주 물량이 좀 있습니다. 분당은 직간접적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입주 물량이 엄청 많고 이런 건 아닌데, 물론 주변 도시들에 있긴 하지만 검단은 그냥 검단에도 입주 물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아파트 주변으로 입주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검단은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입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서울의 접근성이 괜찮습니다. 서울 서부권으로 접근성이 좋아요. 김포도 있고 그 옆에 뭐 청라도 있고 송도도 있고 다 하지만 검단의 위치 자체가 서울에 제일 가까운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접근성 자체는 되게 좋은 곳인데, 당장은 지금 검단 신도시라고 돼 있는 곳이 기존에 있는 마전동 뭐 이런 데들은 좀 오래됐어요. 그리고 아직 인프라가 뭐가 없죠. 지하철 하나밖에 없고, 이제 앞으로 교통 계획을 보면 아직 멀었지만 GTX 뭐 D 노선도 결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지하철 추가로 연장되는 것들도 있고 하다 보면 앞으로 좋아질 거는 뭐 명확한 곳입니다. 그리고 신도시 규모가 뭐 그렇게 작은 곳도 아니어서 이 서울 서부권 쪽에서 광교 비슷한 그런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갖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내 직업 때문에 거기 가서 살 거다라면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좋기 때문에 그냥 가서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거죠. 그럼 내가 거기서 버틸 수 있느냐. 이게 단기적 리스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한 6년, 7년, 10년, 20년 살 거다라고 생각하면 뭐가 문제겠어요. 나는 이 단기적 리스크랑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지금 23년 10월에 입주라고 하셨는데 이때 이후로도 지금 입주가 계속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전세가도 좀 흔들릴 수가 있고, 전세가가 내려가면 아무리 좋은 단지더라도 매매가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뭐 마음 편하게 난 실거주니까 그냥 맘 편히 산다. 나는 뭐 집값 전혀 상관없어. 난 여기서 그냥 뭐 10년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나는 뭐 전세 줄 것도 아니고 월세 줄 것도 아니고 내가 사는데 뭐 남들이 임차를 못 맞추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근데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나도 좀 이게 좀 마음 언젠가 팔고 또 옮길 수도 있고 이런데 옆에 집들이 막 힘들어하면은 나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23년 10월 입주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요 이후로 힘든 구간이 계속 될 거라서. 아내분하고 한번 얘기를 많이 해보셔가지고 우리는 뭐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여기서 뭐 한 6년 10년 그냥 아이 키우면서 쭉 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자금이 아주 부족하신 분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연봉도 또 높으셔가지고 뭐 크게 뭐 아주 무리하는 집인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다가 아까 맞벌이를 하시다가 잠깐 출산휴가를 또 내신 것 같아서 그냥 실거주 만족도를 따지고 40평대에서 아이 하나 키우면서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저는 직주 근접이 중요합니다. 뭐 이런 생각이시면은 나쁘진 않은데 돈으로 안 보고 집으로만 볼 것인지는 본인 스스로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맞벌이가 용이한 지역이 맞는지, 그리고 사실 이 40평이라는 게 좀 애매한 사이즈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지금 이제 한 명인데 아이 한 명으로 40평에 살면 쾌적합니다. 당연히 쾌적하죠. 근데 요 40평짜리를 30평으로 줄이면 동네가 바뀌거든요. 동네가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내가 40평을 30평으로 조금만 포기하면 같은 돈 가지고 조금 더 좋은 입지로 가가지고 조금 더 뭐 아이 키우기 더 좋은 동네로도
갈 수도 있는데 이거를 내가 집착하는 게 맞는가라고 아내분하고도 또 얘기를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상담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이 상황이고 요 분이라면 어떻게 할까? 두 개 다 정리하시면 아마 6억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금 6억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해 보면 이 검단 40평을 살 건가? 반문해 보면 저는 좀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왜냐면 아이 하나밖에 없으시고 이제 외벌이고 혹시나 이제 맞벌이를 못할 수도 있는데 40평에 굳이 내가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둘 다 내놓을 것 같아요. 둘 다 내놓고 이번에 다 팔리면 리셋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뭐 지금 내 것만 빠진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거주로 검단 쪽에 가셔야 된다고 하면 이래나 저래나 뭐 서울 서부권에 출근을 하시든지 아니면 인천이 직장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 것만 빠진 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에서 내가 지금 청약하시고 뭐 동탄에 뭐 사신 것 자체가 금액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취득세를 막 중과받고 뭐 그런 상황들도 아니시고 뭐 양도세가 막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옮기는 비용 자체가 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두 개를 정리해서 뭐 하나로 합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두 개 정리해서 하나 합치고 약간의 현금을 그냥 뭐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고 뭐 아니면 여기서 대출을 차라리 더 받아가지고 더 좋은 걸 하나 살 수도 있고 어쨌든 리셋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제가 그냥 가정하는 건데 이 분들은 결혼하면서 두 채가 된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검단하고 동탄은 너무 멀어. 이게 전략적으로 사신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냥 두 분이 만났는데 한 분이 아내분이 동탄을 가지고 있는 거고 남편이 될 분이 그냥 청약을 넣었는데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검단 쪽에 넣으신 거지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뭐 실거주를 뭐 고민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게 두 채를 갖게 된 상황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개 다 내놓고 팔리면 팔리는 대로 다시 한번 리셋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거 다 내놨는데 안 팔리면 어쩌죠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뭐 가지고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안 팔리면 가지고 가는 거고 뭐 조금 좀 깎아서라도 팔면 되는 거고 근데 팔리면 어쩌죠? 그러면 다시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죠. 뭐 세금이나 뭐 이런 게 크지 않으니까 팔아서 이제 리셋을 하고 현금을 가진 다음에 자, 우리 아이도 생겼고 이제 직장도 정해졌는데 그럼 나 어디 가서 사는 게 좋을까라고 다시 한번 정해보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는 내가 제일 잘 알고 그리고 아내분이 지금 복직을 할지 여부도 한번 심사숙고 해봐야 돼요. 이게 지금 애를 낳은 지 이제 2달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판단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집 내놓으면 뭐 바로 안 팔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몇 달 뒤에 팔렸다고 가정을 해보면 애가 이제 한 100일 정도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100일의 기적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100일 되면 뭐 통잠 잔다?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100일에 안 자는 애들이 훨씬 많고요. 2시간마다 깨가지고 엄마 막 완전 그냥 막 개고생 시키고 이런 애들이 훨씬 많아요. 200일 돼도 안 자는 애들도 많고 1년 내내 그냥 엄마 괴롭히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키우다 보면 눈에 밟혀가지고 도저히 복직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내가 복직을 하고 남편분이 뭐 육아휴직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인생이 지금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애라는 존재가 그만큼 지금 영향력이 커요. 그러니까 요때 한번 둘 다 내놔보고 아내분하고 다시 한번 우리 3인 가족이 어떻게 살지 진지한 대화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팔리면 팔리는 대로 해서 현금화 하셔서 다시 한번 세팅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